재판장님, 피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로의 경우 도로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는 2017년도에 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에서야 했으므로 시기상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피고 대리 답변해 보세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로계획 표준 절차입니다. 기본 설계니 실시 설계니 하는 복잡한 말들은 잠시 뒤로 하고 여기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최적 노선 결정은 전체 도로계획의 후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로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최적 노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대리인이 지적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2019년 6월에 실시했고요. 행복로가 다른 도로 계획에 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실시했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맞다면 2019년 10월 전에는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도로 건설 계획,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희도의 회신을 보면 이미 설계가 완료돼 변경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뭐 제출된 증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떡하죠? 추가 자료 맞아요. 주민대책위원회가 경희도로 보낸 민원서를 드렸고요. 경희도가 답변한 처리 서면들이에요. 2019년 4월 3일 경희도가 소독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보낸 처리 서면 세 번째 문단 둘째 줄.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사오니 라는 문구입니다. 갑제 4호 중 경희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 회신에 따르면 경혜도는 이미 2019년도 4월에 도로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이후에 했다는 우리 원고 대리인들의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부정합니다만 만약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 행위인 도박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 복권에 관한 분배 약정입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도박은 도박이고 약정은 약정입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한 돈이 도박 자금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무효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금을 은닉하고자 남에게 맡긴 사건에서 비록 그 비자금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불법으로 조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돈을 남에게 맡긴 임치행위까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대출을 해준 사건에서 그 대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 보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들은 이 경우에도 유흥업 종사는 유흥업 종사고 대출 약정은 대출 약정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그 사건은 민법 제103조보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는 명백한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 경우를 이 사건 공동분배 약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첩을 보시면 문종철 씨에게는 통화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메모는 작년 4월에 미르생명 최승철 상무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최승철 상무는 문종철 씨에게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켜 아내 직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명백하게 지시했습니다. 문종철 씨, 사실입니까? 저거 본인 수첩 맞아요? 제가 쓴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저게 어떻게 저 사람들 손에 들어가 있지? 재판장님, 문종철 씨는 개인의 수첩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00 뭐죠? 그거 있잖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그거 말하라고. 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예, 방금 들으신 법조항에 따라 문종철 씨의 수첩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이고요.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이고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서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 아닙니까? 류명허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입니다. 사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변호사가 식당 여는 걸 어떻게 도와? 네, 만약 행운국수가 행복국수에다가 가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게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죠. 행복국수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을 행운국수 주방장으로 고용해 행복국수만의 조리법을 유출시킨 것도요. 그 또한 사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명한 가게 상호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걸 부정경쟁 행위라고 합니다. 행복국수가 유명해지자 원래 다른 이름이었던 상호를 행운국수로 바꾼 것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해당 법이 바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 행운국수 사장은 저한테 가게 이름으로 무슨 뭐 특허라도 냈냐면서 상표권 등록 안 했으면 다 소용없다고 하던데? 아직 상표권 등록을 안 했더라도 이 문제는 일단 부정경쟁의 문제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행운국수의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호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경우라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행운국수의 부정 경쟁 행위로 인해 사장님께서 그동안 입은 손해를 재판을 통해 보상받는 거죠. 행복국수라는 이름으로 가게 문을 다시 여신다면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한바다의 지식재산권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행복국수의 조리법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어요. 조리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해두면 되거든요. 영업 비밀로요? 예, 그 코카콜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코카콜라 회사가 그걸 영업 비밀로 묶어놨기 때문이잖아요. 고기국수 조리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절차는 좀 까다롭죠. 직원들의 서약서도 받아야 하고요. 이 과정 또한 한바다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법이 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전 그저 내 마음만 다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국수 만드는 비법을 난 지켜내지도 이어가지도 못했구나 싶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